네, 굿모닝 인포맥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는요, 중국 경제, 중국 증시 그 안에서 또 활약하고 있는 중국 기업들 얘기, 최근 동향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경제 전문가 찐닝 위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대한상공회의소가 낸 보고서 얘기로 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보고서 제목이요. 글로벌 2,000대 기업의 변화로 본 한국, 미국, 중국 기업 삼국지인데 여기서 보면 2,000대 기업 중에서 중국 기업 수가요. 2015년에는 180개였는데 이게 올해 그러니까 꼭 10년 만이죠. 275개로 급증했다. 그래서 기업별 매출 증가율 보면 뭐 알리바바가 1,188% 네. 엄청나요. 비아디가 1,098%, 텐센트가 671%뭐 이렇게 지금 기록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숫자만 봐도 엄청난데 중국 증시에도 최근에 이게 좀 반영이 되고 있는데 증시 동향은 어떻습니까, 위원님? 네. 지금이 벌써 9월 말이라서 그러니까요. 연초부터 얘기하기는 너무 길고요. 네, 최근에 중국이랑 홍콩 증시 상승 탄력은 사실 7월부터 지금까지 쭉 진행해 온 건데요. 7, 8, 9월에 각종 호재나 재료를 정확히 보면 딱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반도체 국산화 가속화, 두 번째는 AI 투자 확대입니다. 반도체 국산화 가속화는 여러분들도 이미 많이 접하셨겠지만 기사를 통해 7월 달에 엔비디아 H20의 그 이슈 때문에 오히려 중국 반도체의 국산화가 더 확대되는 그런 효과를 얻었고요. 그 이슈라는 건 H20을 수출 금지했다가 안 준다. 또 네. 허가했다가 하지만 중국 그 반도체 성능이 이미 H20을 훨씬 초과했기 때문에 수출 허가해줘도 우리는 뭐 크게 필요 없다 약간 그런 느낌. 네. 그리고 8월 달에는 딥시크가 업그레이드된 버전인 그 딥시크 V3.1 모델을 출시했는데 그 모델 밑에 설명에 요거는 앞으로 국산 반도체 칩을 위해서 맞춤형으로 설계한 거다. 그래서 화웨이나 캠브리컨의 그 사용이 확대될 거다. 그런 기대감이 생겼고 9월 달에 또 정책적으로 중요한 게 나왔는데요. 중국이 상무부에서 9월 달에 미국산 아날로그 반도체에 대해 반독점 그 조사를 시작했고 또 엔비디아 대상 반독점 행위를 추가적으로 조사했고 또 그동안 몇 년 동안 미국이 중국에 대해 진행한 반도체 제재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조사하겠다. 정책적으로 강력한 메시지를 보여줬고 네. 또 9월 달에는 AI 투자 8월 말에는 중국 정부 중앙정부 차원에서 AI 플러스 즉 AI와 모든 산업을 융합시키는 것을 강화하겠다. 그러면 빅테크 등 여러 뭐 하드웨어든 소프트웨어 전반적으로 투자가 확대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9월 들어서서 알리바바, 뭐 바이두나 또는 샤오미나 여러 가지 하드웨어든 AI 빅모델들은 여러 빅테크 업체들이 전체적으로 기존의 AI 투자를 이만큼 하겠다. 거기에서도 추가 투자하겠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뭐 여러 가지 뭐 정책적인 호재, 뭐 재정 정책 그런 것도 있지만 7월부터 지금까지 3개월 동안은 주로 반도체 국산화 강화랑 AI 투자 확대 기대. 네. 중심에는 AI가 있고 네. 그 더 중심에는 중국 자국 반도체 자립을 하겠다. 이게 더 강화가 되고 있고 투자를 하겠다. 뭐 이런 부분이 최근에 증시 상승을 이끌었다라는 요약을 이제 해주셨는데 주가 하나하나, 기업 하나하나 이슈 네. 좀 살펴보겠습니다. 캐시우드 하면 이제 돈나무 언니, 네, 아크 인베스트먼트 많이 알려져 있는데 한동안 중국 주식을 외면했다가 네. 최근에 뭐 다시 담기 시작했다. 요게 이제 대표적인 게 알리바바입니다. 사실 첫 IPO 되고 나서 네. 2014년이죠. 그때부터 캐시우드는 이제 투자를 했었는데 2021년에 그게 이제 매수가 중단이 됐었고 4년 만에 다시 담기 시작했다. 얼마를 담았냐? 1,630만 달러? 네, 네. 이렇게 지금 규모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알리바바의 어떤 부분을 좀 보고 담은 건지 주가도 좀 많이 올라왔는데 캐시우드의 이 매수 의사 결정은 아무래도 AI랑 클라우드에 대한 기대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그리고 그 캐시우드가 매수했다는 그 기사가 나왔을 때 이미 알리바바 홍콩 종목이랑 미국 종목은 연초 대비 105%, 106% 올랐어요. 그래서 타이밍상 약간 늦지 않나. 근데 뭐 장기 투자라고 하니까. 근데 알리바바의 매출 구성을 정확히 말씀드리면 네. 중국 국내 전자상 거래가 45%, 해외 전자상 거래
13%, 그리고 중국 국내 클라우드 AI 이거 합치면 한 12%, 그 외에 뭐 더 생활 서비스 기타. 근데 가장 메인인 전자상거래가 국내외를 합치면 거의 50%잖아요. 근데 이 전자상거래가 중국 국내 전자상거래는 한 지금 6% 매출액이 6% 정도 성장하고, 물론 과거 고성장 시대는 끝났으니까. 근데 해외 전자상거래 매출이 지금 전년 동기 대비 33% 성장 중. 그래서 이렇게 합산하면 전자상거래가 완전 과거의 그런 10년 전의 그런 고성장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다. 근데 실적 매출액이든 이익률이든 순이익이든 이 실적 견인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아무래도 클라우드랑 AI인데요. 클라우드가 4, 5년 전까지만 해도 아주 작은 비중인데 이 4, 5년 만에 클라우드 플러스 AI 비중이 12%까지 올라왔습니다. 매출 구성. 그리고 이 클라우드 플러스 AI 이쪽 매출의 그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이 이미 7개 분기 연속 세 자릿수 성장이에요. 그래서 이게 가장 성장성의 그 포인트고요. 근데 조금 부담스러우면은 지난 2023년, 4년, 5년, 3년 동안은 매출액은 계속 플러스 성장이지만 매출액 증가율은 떨어졌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이익은 성장이 그래도 상향이에요. 근데 올해는 올해 2월 말에 알리바바 CEO가 앞으로 3년 동안 클라우드랑 AI 투자에 3,800억 원, 3,800억 yuan, 원화로 74조 원을 투자하겠다. 원래는 2월 말에 이렇게 발표했는데 지난 9월 24일 그 알리바바의 AI 플러스 클라우드 대회에서 3년 동안 3,800억 yuan 더 추가로 투자를 확대하겠다. 그래서 더 탄력이 나왔고요. 그래서 그 캐시우드가 알리바바 주가가 이미 연초 대비 100% 가까이 상승한 시점에 들어간 건 근데 물론 미국에 상장한 알리바바는 홍콩에 상장한 것들은 결국은 글로벌 투자자들이 많이 매수해요. 그래서 이거는 호재예요. 타이밍상 조금 늦지 않나 그런 느낌이 들죠. 그러니까 알리바바 자체를 좋게 보는 건데 이걸 신호로 해서 중국 빅테크의 이제 재진입 신호인가 뭐 이런 쪽으로도 좀 확대 해석하는 감도 있고요. 네. 그 올해 연초 1월, 2월부터 이미 골드만삭스를 비롯해서 미국의 글로벌 IB들이 이미 너도 나도 알리바바 뭐 상향 조정 연초부터 진행됐어요. 근데 캐시우드가 워낙 이쪽 분야에서 유명하고 이슈가 되니까 그런데 이미 지난 8, 9개월 동안 중국 국내 투자자든 홍콩 현지 투자자든 미국, 유럽 글로벌 투자자든 이미 연초부터 알리바바 재매수 들어갔어요. 네. 자체 칩을 만든다는 이슈도 있잖아요. 네, 자체 칩을 만드는 네. 이슈가 있고 알리바바도 자체 칩 진행 중이고 바이두도 진행 중이고 텐센트도 요 BAT 빅테크 3사는 이미 너도 나도 자사 칩 제조에 많이 투자하고 있어요. 네. 텐센트 얘기로 그러면 이어가 보겠습니다. 카카오 3대 주주이기도 한 텐센트 주가가 3년 만에 이제 3배 네. 가까이 오르는 또 이것도 상당한 성장세인데 위챗 기반의 생태계라고 흔히 맞습니다. 얘기하는데 이제 위챗이 이제 현지에서는 어떤 정도의 그러니까 정말 뭐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건 지금 위챗 맞아요. 유저가 네. 14억 넘었어요. 14억. 어떤 사람은 한 명당 2개 계절 유저 2개 아이디를 쓰니까 그러니까 국민 뭐 SNS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네. 표현할게요. 한국에서는 카톡 없으면 일상생활이 가능한가요? 뭐 힘든 경우가 많죠. 근데 네, 여러 중국에는 가지로 위챗이 불편하고. 없으면 불가능해요. 거긴 아예 불가능하다. 안 돼요. 네, 그냥 이미 단순한 그 SNS 뭐 채팅 수단, 연락 수단이 아니라 그럼 불가능이면은 뭔가 엄청 많이 의존하고 있다는 거죠. 네, 이미 처음에는 물론 카톡처럼 네, 이렇게 네, 네. SNS 수단이고 뭐 무료 통화도 네. 가능. 근데 이미 지하철 타든 식사 결제를 하든 쇼핑을 하든 관리비를 내든 뭐 자동차 세금을 내든 대출을 받든 중국인이 택시를 타든 중국인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모든 거를 위챗 이 하나 플랫폼 안에서 거의 99.9%는 다 해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미 이거는 단순한 SNS 그런 거 떠나서 이미 중국인들의 일상생활에 아주 깊숙이 광범위하게 스며들었어요. 위챗 기반 생태계라고 좀 거창하게 얘기하는 게 이런 이유군요. 아니, 그래서 이거는 처음에는 뭐 미래를 전망할 때 거창하지만 이미 위챗이 2011년에 나왔거든요. 저는 2012년에 그 아이디를 신청해서 쓰고 있는데 저도 한국에 사는 저도 매일 위챗이 없으면 못 살거든요. 그리고 집에 가면 택시를 타든 뭐든 그냥 모든 결제 일상생활 또는 우리 부모님 뭐 관리비나 모든 또는 통신료나
알리페이를 선택할 수도 있고요. 알리바바 산하에 있는 위챗페이도 엄청 편해요. 이게 바로 텐센트의 주가 상승 비결. 근데 올해 맞을까요? 지난주 말까지 네. 주가 상승을 보면 알리바바는 105% 올랐고 텐센트는 55% 올랐어요. 물론 두 회사가 공통점도 있고 차이점도 명확히 있지만 아무래도 올해 키워드는 반도체 플러스 AI예요. 근데 텐센트도 많이 투자하지만 요 BAT, 바이두, 알리바바, 텐센트 요 3사를 수평적으로 비교할 때는 사실 반도체 투자든 AI, 뭐 클라우드 투자든 가장 강력하게 확대하고 있는 게 알리바바거든요. 그래서 올해 그 주가 수익률에 있어서는 텐센트가 알리바바의 반밖에 안 돼요. 지금. 네. 뭐 M7 이렇게 얘기하듯이 BAT라고 표현해요. 네. 중국에서. 네, BAT. 근데 지금은 10몇 년 전에는 BAT라는 표현이 이미 고착화됐는데 지금은 잘 안 하거든요. 왜냐면 B가 이미 맨 마지막에 돼서 AB, 바이두니까. ATB, 아. ATB가 맞다고 생각해요. 약간 순서는 좀 네. 바뀐 감이 있고요. 자, 그래서 비아디 얘기로 좀 넘어갈까요? 워런 버핏이 17년간 보유해서 수익률이 무려 4,000%. 네. 이게 그래서 이제 얼마 전에 정리를 했다. 네. 뭐 이런 얘기 나오고 회사 측에서도 그동안의 뭐 신뢰, 투자에 감사한다. 뭐 이런 얘기를 서로 따뜻하게 주고받고 바로 중국 전기차 업체 이제 비아디인데 네. 2개월 연속해서 테슬라 이 역전해서 네. 유럽에서 전기차 판매 1위 달성하고 있다. 뭐 이런 네. 부분도 이제 긍정적으로 평가를 받고 있는 반면에 네. 너무 이제 할인 정책이나 네. 이런 부분은 걱정된다. 좀 훼손시키는 거 아니냐. 여러 가지 뭐 훼손, 뭐 이미지라든지 이런 부분을 어떻게 보세요? 네, 맞습니다. 아까 네. 지적하신 것처럼 네. 다른 전기차 종목의 주가 흐름에 비해서는 BYD가 올해 5월 이후에 가장 부진한데요. 1월부터 5월까지 쭉 급등했다가 6, 7, 8, 9 한 4개월 정도 지금 하락세입니다. 그래서 연초 대비 수익률이 지난주 말 기준으로 심천 종목은 15%밖에 안 되고 홍콩 종목은 21%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다른 전기차나 전기차 부품이나 이런 종목은 연초 대비 3, 40% 심지어 5, 60%도 많거든요. 수익률이 난 거. 근데 아까 말씀하신 그 국내 경쟁 과열에 따른 가격 인하라든지 이거는 지난 4개월 동안 BYD 주가가 하락한 한 4, 5개 부담 요인 중에 하나인데요. 첫 번째는 아까 말씀하신 한 5월, 6월쯤부터 BYD가 워낙 시리즈도 많고 브랜드가 많아요. 근데 그 중에서 원화로 한 4천만 원대 정도인 좀 중저가 전기차를 일부 가격 할인을 해서 할인 결과는 판매량은 좀 늘었지만 이익률은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 국내 BYD가 나쁘다기보다는 국내 한 100개 업체들이 너무 과열하게 치열하게 경쟁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고 그래서 그 가격 인하하고 나서 한 달 만에 그 중국 정부에서 자동차 산업을 관리하는 뭐 가격이나 시장 안정성을 관리하는 국가부처에서 너무 과하게 하지 말라. 이건 좀. 그리고 두 번째 부담 요인은 6월 달에 또 뭐가 나왔냐면 이게 전기차 대기업이 그 매월 부품사로부터 납품받고 그리고 딱 기간을 정해서 결제하잖아요. 근데 보통은 뭐 2, 3개월 근데 BYD가 관례적으로 자사의 부품사에 너무 3개월, 4개월 너무 오래 지난 후에 결제해. 그래서 이게 좀 여러 가지 이슈가 돼서 그래서 거기에 따른 뭐 정부 차원에서 또 권고를 하고 그래서 이제부터는 BYD가 공급사랑 결제할 때는 60일 내로 해라. 이런 이슈도 있었고 세 번째는 지난 9월 초에 BYD 측에서 발표한 건 아니지만 시장 조사나 리서치하는 사람들이 가서 물어본 거는 원래는 올 연초에 그 BYD에서 발표한 올해 연간 판매량 목표치가 550만 대였습니다. 네. 하지만 9월 7, 8월 되니까 딱 생산량 판매량을 계산하면 이게 완수 못할 것 같다. 그래서 9월 초에 550만 대라는 목표치를 460만 대까지 하향 조정했어요. 그러면 한 16%좀 줄어든다는. 그래서 이게 좀 그때 8월 말 9월 초까지 부담 요인이고 또 마지막 하나는 BYD가 그동안 2020년 이후에 그리고 올해 초 1분기까지는 나름 매출액, 순이익률, 이익률 다 상향됐는데 근데 올해 2분기에 순이익이 처음으로 3년 만에 전년 동기 대비 감소했어요. 그래서 요 4-5가지 악재 때문에 물론 이거는 잠깐의 악재지만 근데 어쨌든 주가 투자 심리에는 영향이 크니까 그래서 지금 다른 전기차 종목에 비해서 BYD의 연초 대비 수익률이 좀 낮은 편입니다. 그리고 아까 네. 그 유럽 시장에서 네네. 테슬라를 이게 앞섰다. 왜 중요하냐면 네. 옛날에 그
BYD가 전기차를 해외 수출한 게 사실 2020년부터 원년이거든요. 그래서 그 전에는 자동차 판매량 중에 공시의 매월 판매량 중에 수출 아예 없어요. 그 항목이. 버스는 수출하지만. 근데 지금 1월부터 8월 누적 기준으로 BYD 전체 판매량 중에 해외 비중이 이미 22%까지 올라왔어요. 이게 4, 5년 만에 이루어진 성과예요. 그래서 중국 국내가 경쟁이 더 백열화될수록 BYD 입장에서는 매출액을 늘리기 위해서 순이익을 늘리기 위해서 이익률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유럽을 비롯해서 동남아, 아프리카, 중동, 뭐 남미, 중앙아시아, 러시아까지 해외 쪽을 더 강화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점점 중국 국내 시장과 해외 시장의 온도차가 계속 갈 거예요. 네. 또 하나만 숫자만 드릴게요. BYD. 네.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판매량 중에 지금 22%가 해외잖아요. 네. 63만 대. 근데 이게 전년 동기 대비 135% 증가했고 8월 한 달만 보면 해외 판매량이 8만 대 넘었는데 전년 동기 대비 146% 증가했어요. 근데 중국 국내 증가율은 20%대.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B라고 봐야 되나? 바이두. 네. 중국 최대 검색 엔진이고 구글의 경쟁사로 뭐 꼽힌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핵심 사업이 이제 검색인데 사실은 네. 이 검색 엔진으로 출발한 모든 기업들이 다 이제 AI, 클라우드, 맞습니다. 뭐 많게는 뭐 로보택시 여기도 그러잖아요. 이렇게 지금 확장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글쎄요, 그럴 수밖에 없는 환경 같기도 하고 이게 뭐 주가에는 또 영향을 어떻게 미치고 있는지도 네. 궁금하고요. BAT 중에서 바이두가 가장 조금 애매한데요. 지금. 그래서 B가 좀 뒤로 가야 된다 그래서 이런 말씀도. 저는 네. ATB라고 불러야 되겠어요. 네. 아직은 입에 네, 익숙한. 네. 근데 BAT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동안 10여 년 동안 계속 매출 중에 검색을 통한 광고 매출이 가장 컸어요. 근데 광고라는 게 경기나 여러 가지 거시경제에 영향을 많이 받잖아요. 그 뭐 기업들의 실적이라든지. 근데 아직은 매출 구성 중에서 광고가 가장 큰 비중이지만 과거에 비해서 확실히 성장성 떨어지는 건 어쩔 수 없어요. 근데 그래서 다른 빅테크 업체들은 바이두도 나름 자기만의 어떤 새로운 돌파구를 찾고 싶었는데 그중에 돌파구가 딱 두 개예요. 하나는 아폴로라는 2017년에 출시한 자율주행 기술 아폴로. 그리고 두 번째는 그 AI나 클라우드나 어떤 다른 빅테크처럼 이쪽 신흥산업에 투자하는. 근데 요 두 개가 약간 뭐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좀 부담스러운 면도 있는 게 아폴로라는 바이두 자사가 개발한 그 자율주행 기술은 2014년에 개발하기 시작해서 17년에 중국 전국에 출시했어요. 근데 원래 바이두의 취지는 이거를 개발해서 중국에 그렇게 많은 전기차 업체가 있는데 이렇게 협력해가지고 우리 기술이 그때는 바이두는 전기차는 없잖아요. 그거를 접목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시간이 흐를수록 중국에 이름될 만한 웬만한 전기차 업체는 다 자체적으로 개발한 누가 또 타사 거를 쓰면 사실 리스크도 있고 그래서 아주 그 당시 2017년에는 아주 기술적으로 훌륭한 아폴로라는 자율주행 기술을 개발했는데 네. 그 후에 수년 동안 이게 현실적으로 상용화나 또는 현금화 이게 잘 진행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근데 또 다행히 무인 택시라는 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바이두가 투자한 자사의 그 로버 콰이파오라는 무인 택시가 지금 중국의 3대 무인 택시 중에서 1위인데 이거를 2024년부터 시작해서 지금 바이두 산하의 무인 택시가 중국의 15개 도시에서 지금 올해 상반기까지만 해도 1,200만 회 이상 그 이용 건수가 생겼고 근데 아직은 바이두 전체 매출에서 요거는 아직 투자하는 부분도 있고 아직은 실제로 뭐 실적을 견인할 그 1번 요인은 아니죠. 그리고 두 번째는 다른 빅테크 업체도 그렇지만 바이두가 AI 클라우드 이쪽 분야에서 계속 투자하면서 나름 성과를 얻었는데 다행히 올해 2분기 기준으로 AI 클라우드 이쪽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34% 늘어났어요. 그래서 바이두는 그리고 또 검색 쪽의 광고나 이런 매출이 조금 우여곡절 생긴 게 딥시크가 생겼어요. 1월 20일에 저도 옛날에는 그냥 중국어로 검색하는 바이두 뭐 대충 근데 딥시크가 생기고 나서 처음에는 바이두랑 딥시크 같이 사용하다 지금은 약간 슬슬 딥시크를 사용하는 빈도가 올라가죠. 그래서 과거에는 딥시크나 AI 빅모델 그리고 딥시크뿐만 아니라 알리바바, 텐센트는 웬만한 빅테크 업체들 다 자사의 그 대규모 언어 모델. 네. 그래서 과거에 가장 핵심 사업이었던 검색, 광고 이런 쪽도 약간 점점 분산 효과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시간이 없어서
하나만 더 여쭤봐야 네. 될 것 같아요. 로봇주도 여쭤보고 싶고 캠브리콘도 여쭤보고 네. 싶은데 요거 좀 요약해서 묶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네, 로봇은 네. 연초 대비 중국의 그 로봇 상장사도 몇 개 있지만 비상장사 또는 지금 상장 준비 중인 종목이 많은데 연초 대비 대체로 로봇 관련주가 50%에서 80% 올랐어요. 물론 많이 올랐지만 그래서 지금 보시는 분들은 부담스럽다. 근데 그러니까요. 올해가 중국 현지 기준으로는 휴머노이드 로봇 소량 양산이 원년이에요. 내년부터. 그래서 올해는 기대감 플러스 현실적으로 전기차 업체에 납품하고 가정용, 의료용, 교육용 여러 가지 시작하는. 그래서 올해 급등한 거를 좀 지나친 분들은 아쉽겠지만 저는 올해는 1단계 급등. 되고 내년부터는 점점 더 많은 분야의 휴머노이드 로봇을 실제로 납품하면서 생산량 판매량이 올해의 소량 그 원년에서 내년에는 이제 양산 대규모 양산으로 가는 시작 단계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아직은 성장 모멘텀이 충분하다. 그리고 정책적인 측면에서도 지방 정부랑 중앙 정부에서 계속 밀어주고 있고요. 그리고 캠브리컨 중국판 지금 엔비디아. 캠브리컨이 사실 중국판 엔비디아라고 하는 표현은 약간 맞는 부분도 있고 안 맞는 부분도 있어요. 중국판 엔비디아라고 하면 사실 화웨이 플러스 캠브리컨 플러스 하이건 플러스 모어 스레스 요 네 개를 합쳐야 돼요. 그리고 거기다 플러스 빅테크 업체들이 자사칩. 그래서 딱 캠브리컨으로 딱 지금 캠브리컨의 매출액이 엔비디아의 24분의 1이거든요. 근데 종목으로 보면 화웨이가 비상장사다 보니까 지금 중국 국산 AI 전용 칩에서는 캠브리컨이 다행히 창업한 지 10년 만에 작년 말부터 흑자 전환이 처음으로 됐으니까 그래서 주목하는데 그 외에 하이건도 상장사고 이제 빠르면 이번 달 또는 다음 달에 신규 상장 예정인 모어 스레스. 그래서 이제부터는 중국 국산 AI 칩을 볼 때는 화웨이 플러스 캠브리컨 플러스 하이건 플러스 하이건이 한자가 해광 플러스 이제 곧 상장 예정인 모어 스레스. 요 정도는 봐야 돼요.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들을게요. 중국경제 전문가 찐닝위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